자, 6학년 1학기 사회수업 시작할게요. 자, 교과서 102쪽부터 105쪽까지의 내용,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 우리 알아보고 있는데 1970년대 이후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광복 후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두 시간을 나눠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1950년대, 60년대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1970년대, 80년대에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잠깐 살펴보면 1950년대에는 미국의 원조 물품인 밀가루, 섬유, 설탕 등의 삼백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다고 했고요. 1960년대에 들어서 의류, 신발, 가발 등의 경공업 중에서도 이제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노동집약형 경공업 산업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그 뒤 1970년대 이후에는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켜 왔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1970년대 서울의 모습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1960년대 서울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몇 장을 확인을 했었죠. 이제는 제법 도시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망가진 건물들도 많이 보수를 했고 거리에 차도 다니고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 산을 자세히 보시면은 산에 나무가 없습니다. 이때 이제 거리에 가로수 정도만 있었고 우리나라의 산은 전부 민둥산이었어요. 나무가 하나도 없는 산이었는데 저렇게 집들로 빼곡하게 차 있기도 했고요. 자, 그러면서 1970년대 나무를 집중적으로 산에다 심는 운동을 통해서 오늘날과 같은 숲의 모습을 되찾았고요. 그것이 오늘날의 이제 산림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복장도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사진 속에서는 여전히 한복 비슷한 옷들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현대적인 옷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빌딩도 들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파트도 생겼고요. 자, 이렇게 도시가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을 때 이제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소비재 산업, 경공업만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으로 울산에 정유공장을 짓고 춘천에 수력발전소를 짓고 인천 항을 건설을 하여서 산업 기반 시설을 갖췄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지요. 1973년 정부는 국가 경제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게 돼요. 중화학공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철강이라든지 선박, 자동차, 석유, 화학 등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철이나 배, 자동차 등의 규모가 크고 기술이 필요한 제품이나 석유, 화학 제품 등을 생산하는 산업을 중화학공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이런 중화학공업은 많은 돈과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시 우리나라로서는 이게 될까 싶은 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여러 가지 국가 차원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교육을 하고 또 그렇게 개발한 기술 등을 기업에다가 지원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울산에 대규모의 석유화학 단지를 건설해서 중화공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기술을 지원해서 각종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를 하였지요. 선박,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과 같은 이런 중화학공업은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에요. 경공업도 마찬가지지만 경공업과는 아예 수준 차이가 날 정도의 노동 집약이 필요한 산업이 바로 중화학공업인데, 이건 오히려 당시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계 소득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1970년대 이후로는 노동, 자본, 기술 집약형 중화학 공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원재료의 수입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하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원자재를 수입을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자재들을 이용해서 산업 발전을 위한 소재를 만든다든지 자원을 만드는 공장을 세워서 최대한 수출 경쟁력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철이라든지 합성 섬유라든지 합성 고무,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재료를 개발하고 생산하면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는 보다 더 현대화된 대형 조선소를 건설하면서 이제 배를 만들어서 대형 선박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1973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에서 주문을 받아 대형 유조선을 만들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 유조선을 만들게 된 현대중공업에서는 이 주문을 받아내기 위해 정주영 회장이 직접 해외로 나가서 우리나라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보여주고, 자, 여기에 있는 이 거북선 봐라, 우리의 배 만드는 기술은 전통적으로 뛰어나다, 이런 걸 만들었던 나라다, 한 번만 믿어봐라, 이렇게 설득을 해서 주문을 받아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974년 우리나라 최초로 주문을 받은 대형 유조선 애틀랜틱 배런호를 완성하여 수출하면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배 만드는 기술이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조선산업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보다 더 높은 기술이 필요한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1975년 국내 최초의 자체 개발 자동차인 현대 포니를 출시하면서 자동차 산업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고, 1976년부터 1982년까지 남미 지역에 수출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1986년도에는 현대의 엑셀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미국 시장 진출한 첫 해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로 기록이 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켜 왔고요.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기계산업과 전자산업도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와 함께 정밀기계나 기계부품, 또 텔레비전 등의 가전제품을 수출을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경공업 중심의 산업이 기술산업과 중화학공업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변하기 시작을 했고, 더불어서 수출액도 증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연도별 수출액을 나타낸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수출 증가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1970년도에는 약 8억 달러의 수출액이 20년 뒤인 1990년대에는 650억 달러 규모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년 만에 무려 80배의 경제 성장률이라는 비약적인 기록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1950년대와 비교하면 40년 만에 100배에 달하는 경제 성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교과서 104쪽 한번 볼까요?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순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궁금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자, 먼저 정부 주도하에 경제 성장을 위한 단계적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산업 기반 시설을 마련했기 때문에 가능을 했고요. 또한 기업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서 수출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열악한 환경과 낮은 대우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일했던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들, 노동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까닭은 뭐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에 한번 써볼까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자,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들이 모두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경제개발계획과 기업의 수출을 위한 노력이 합쳐졌고,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나라와 기업 그리고 가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오타가 났네요. 노일이 아니라 노력한 우리 국민들의 노력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70년대는 뭐다? 중화학공업이다. 80년대 자동차, 전자제품, 산업구조는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970년대에서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 80배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